2025년 11월 18일, 오늘 혹시 주식시장 앱 열어보셨어요? 아마 보셨으면 심장이 좀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4천선 아래로 그냥 미끄러졌어요. 네, 정말 그랬죠. 그것도 무려 3% 넘게요.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은 듯한 이 분위기.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갑작스러운 시장 한파의 원인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특히 이상한 건 주식시장은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부동산 시장은 또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더라고요. 이 상반된 신호,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오늘 자료들을 딱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바로 엇박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미래에 대한 공포가, 다른 한쪽에서는 이 현재의 절박함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미래와 현재의 대결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의 그 차가운 공기랑 부동산 시장의 미지근한 공기, 이 두 온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숫자부터 좀 보죠. 코스피 3,953.62, 하루 만에 135포인트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퍼센트로는 마이너스 3.32%고요. 와, 코스닥도 2.6% 넘게 빠졌고 원달러 환율은 1,465원까지 치솟았고요. 온통 파란색인데 이 패닉,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모든 소음은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AI 거품론의 귀환이에요. AI 거품론이요? 네, 그동안 시장을 정말 뜨겁게 이끌어온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갑자기 확 커진 거죠. 잠깐만요. 근데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건 이제 거의 뭐 상식처럼 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냥 단기적인 조정일 수도 있는 거지 거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공포를 자극한 겁니다. 마치 2000년 닷컴 버블의 그 유령이 되살아난 것 같다는 분석이 많아요. 그때도 인터넷이 미래다. 이 한마디 아래 모든 게 용서되다가 정말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랬었죠. 지금 AI 시장으로 쏠리는 자금 규모나 기대치가 그때랑 비교해도 이건 기록적인 수준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혹시 이번에도 하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그 닷컴 버블의 기억이라니 그건 정말 무서운 비유네요. 네, 그 불똥이 고스란히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 특히 SK 하이닉스로 튄 거죠. 하이닉스는 오늘 5% 넘게 급락했습니다. AI 말고 또 다른 이유는 없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미국 연준, 페드 위원 몇몇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어요. 또요. 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이런 신호를 딱 준 거죠. 그러자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안전한 달러나 채권으로 도망가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AI 거품 공포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꺾였다니 악재가 정말 겹쳤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무지갔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자료를 보니까 개인은 무려 1조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은 합쳐서 1조 1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동학개미 운동의 귀환인가요? 아니면 좀 무모한 불나방 같은 건가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흔히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하지만 시장의 힘은 냉정합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심해서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시장에 그냥 쏟아내면 개인의 매수세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작은 방파제로 쓰나미를 막으려는 것과 같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프로그램 매도요? 네, 이건 이제 특정 조건, 예를 들어서 지수가 몇 퍼센트 이상 하락하면 컴퓨터가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동으로 대량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건데요. 하락이 시작되니까 수많은 컴퓨터가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누르면서 낙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때가 기회다, 싸다고 생각해서 달려들었는데 외국인과 기관, 심지어 컴퓨터까지 합세한 그 매도 물량에 그대로 압도당한 형국이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변동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당분간은 AI 관련 뉴스 헤드라인 하나하나, 또 연준 위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탈 겁니다. 이제는 정말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지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지금 글로벌 변수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 말이군요.
근데 이렇게 자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으면 당연히 부동산도 비슷해야 할 것 같은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전국 아파트 값이 주간 단위로 0.06% 올랐고 특히 10월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폭이 꽤 컸더니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여기서 바로 통계의 함정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통계의 함정이요? 네, 전국 그리고 주간이라는 키워드에 가려진 진실이 있거든요. 0.06%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돋보기를 서울이라는 지역 그리고 10월 한 달이라는 기간에 딱 맞춰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의 특정 지역들은 꽤 뜨거웠다는 신호가 명확하게 보여요. 그렇다면 그 뜨거움은 누가 만들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같은 고금리에 대출받기도 부담스러울 텐데요. 시장을 이끄는 건 다름 아닌 실수요자,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에 나선 젊은 층입니다. 아, 실수요자요? 네, 이러다 영원히 집 못 산다,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자 하는 그 불안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정부가 10월 15일에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를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진 결과로 보입니다. 아, 더 늦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군요. 그럼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서울만의 이야기인가요? 철저히 지역별로 만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이나 한강변 같은 인기 지역에만 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뚜렷하고요. 아, 역시나. 반면에 대구나 대전 같은 광역시는 보합세거나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고 울산처럼 일자리가 탄탄한 일부 지방만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이제는 전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말 자체가 좀 무의미할 정도로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집을 알아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아프겠네요. 맞습니다. 누구는 오른다고 하고 누구는 이제 떨어진다고 하고 정책은 계속 바뀌고 지역마다 분위기도 천차만별이고요. 이럴 땐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네, 정말 이럴 때일수록 두 가지 원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는 투자가 아닌 실거주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본인의 금융 상환 능력을 아주 냉정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실거주와 상환 능력. 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같은 정책 변수가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들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요? 결국 금리의 방향과 실물 경제의 체력이겠죠. 이 흐름에 따라서 오르는 곳만 계속 오르는 자산의 K자형 회복이 부동산 시장에서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주식시장은 저 멀리 미국에서 불어온 AI 거품 공포와 금리 불확실성이라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습니다. 네, 그랬죠.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과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실수요자의 절박함, 이런 국내 변수 속에서 서울 같은 일부 지역만 뜨거운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두 시장이 전혀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간대요? 네, 주식시장은 AI라는 미래의 시간에 대한 기대와 공포에 반응하고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서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베팅이니까요. 반면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 시장은 당장 내가 발 딛고 살 집이 필요한 현재의 시간에 철저하게 묶여 있습니다. 미래의 가치보다는 현재의 필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는 즉각적인 변수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베팅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필요에 대한 반응이다. 두 시장이 같은 날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시장의 극명한 온도차는 어쩌면 저 멀리 있는 거대한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과 바로 우리 발밑의 기본적인 주거 문제 사이에 커다란 간극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이 미래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서로의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